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건문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조건문은 이렇게 if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고요. 여기에는 true나 false, 논리값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true면은 해당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false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으로 이 조건문에 영향을 받을 제어가 될 코드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걸 이제 들여쓰기, 영어로는 인덴트라고 합니다. 인덴트를 꼭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잠시만요. 자, false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true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여기가 이제 간단한 원리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true, false는 의미가 없으니까 true나 false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변수의 값에 의해서 true나 false의 값이 결정되는 이런 걸 이제 조건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A에다가 몇을 넣느냐에 따라서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문을 여러 개, 조건이 여러 개면 이제 조건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A가 음수일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그리고 A가 이렇게 되면은 양수일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차피 숫자는 음수 아니면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자,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문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 원래 이제 조건문, if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얘를 실행한 결과가 두 번째 조건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그죠? 아니, 여기서 이미 음수임이 결정이 났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을 따져봤는데 음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양수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else라는 문법을 사용을 하면 그 밖에라는 뜻이죠. else. 요 조건을 만족할 때는 요거. 만약 만족하지 않은 그 밖에 다른 조건, 모든 조건들은 이제 이걸로 처리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음수,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볼 때 사실상 그 결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거나 else로 하나 차이는 없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컴퓨터가 이 코드를 실행시킬 때요, 이렇게 if문 두 개면은 이거 실행하고 이거 무조건 실행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거를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답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능 볼 때 1번 답이 확실하면 1번 체크하고 2, 3, 4, 5번 보기 안 보잖아요. 빨리 다음 문제 풀어야지. 시간도 없는데. 그죠?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이미 정답이 1번에서 나왔는데 2번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짤 때 이런 식으로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연결을 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야, 너 이거 맞으면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넘어가 라고 하는 게 이제 LG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저희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0인 경우, 이 0은 음수도 아니고 사실 양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을 넣으면 바로 양수로 빠져버리죠. 왜? 음수일 때만 여기 실행되는 거고 그 외 음수가 아닌 모든 경우는 다 LG로 빠지니까. 근데 이제 0은 양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0은 그냥 0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조건이 3개였던 거예요. A가 음수인 경우랑 양수인 경우랑 0인 경우.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양자택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2개일 때는 가능한데 이제 3개가 됐어요. 자, 일단 조건을 만드는 건 그냥 똑같이 if 하시고요. A가 0인 경우.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요 조건문 구조랑 이제 별개죠, 별개. 그죠? 사실상 우리가 A의 조건을 3개를 뭐랄까 상호 베타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상호 베타적이라는 건 하나의 조건이 만족하면서 다른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양수이면서 0일 수가 없는 거고 양수이면서 음수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베타적인 걸 만들 때는 반드시 이 3개의 조건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거 실행하고 요거 또 실행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LG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LG는 모든 걸 다 따져보고 나서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그 나머지 그 외 모든 것을 처리하는 약간 마지막 하수 처리 같은 느낌이고요. 이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LG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요 LG에서 elif라고 해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하나 이렇게 껴 넣는 거예요. 2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LG는 무조건 그 연결, 조건들의 연결에서 가장 마지막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수능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수능 문제 무조건 정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기가 3개인 거죠. 1번을 보기를 봤는데 확실히 답이 아니다. 그럼 이제 2번을 보겠죠. 근데 2번도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번 보기는 볼 필요 없죠. 그냥 체크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답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컴퓨터도 이 조건을 보고 true면 true가 딱 하나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나온다? 그럼 이거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펄스다. 그럼 이제 밑에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true면 이거 실행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밑에 안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펄스면은 그냥 이제 무조건 이거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elif라는 문법을 사용하고요. if, elif, else 이런 순서로 우리가 3개, 4개, 여러 개의 조건을 하나의 연결로 이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if 하나, elif 하나, else 총 3개잖아요. 그래서 3자택일이 되는 거예요. 삼지선다라고 하기도 하고. 무조건 하나만 실행됩니다, 이건. 그래서 택일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때 여러 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끝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리는 그래요. 위에서 따진 조건의 그 결과를 밑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에서 위 조건이 펄스일 때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두 개의 그냥 if만 썼을 때랑 elif를 썼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변수 하나 도입을 해서요. 자, b가 만약에 뭐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3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b가 5보다 작다. 반대로 할게요. 이렇게 b가 뭐 1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b가 7일 땐 당연히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0입니다는 위에서 나오는 거고요. 밑에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b를 4라고 해주면 이거 반대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해야 좀 더 낫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4라고 하면은 5보다 작습니다가 나오는데, 자, 2라고 하면은 둘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3보다 작으면은 5보다는 무조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따진 조건과 밑에서 따진 조건이 별개라서 컴퓨터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3보다 작은 게 결정이 났으면 어쨌든 밑에는 더 큰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EL 붙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보다 작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죠? 오늘 요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걸렸으니까 수행문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엘리프를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10보다 작은 것도 이렇게 또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연결하다가 그 외에는 다 10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b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짤 수도 있지만 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다 이걸로 귀결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10보다 작은 것까지 안 걸리면 무조건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LG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이 있으면 이어붙이다가 마지막 조건은 LG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B가 2이기 때문에 여기 딱 걸리고 나머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 문제 2개, 수업 페이지에 2개 문제 있는데 자, 이 2개를 풀어보시면서 한번 그 효용성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출력 예시 나와 있죠. 나이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해당 나이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은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이렇게 3개의 터널 높이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통과를 하는지 충돌을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